네, 최근 뭐 일론 머스크 발언을 봤을 때 이 테슬라보다는 스타링크 그리고 또 스페이스X와 관련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죠. 지금 무게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참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X에서 언급하는 양이 테슬라를 스페이스X가 제친 거는 몇 년 전부터 나왔고요. 네. 요 며칠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 느끼셨죠?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스타링크 한국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죠. 왜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테슬라의 그 FSD라든가 옵티머스 로봇 같은 미래 가치가 현실화가 되는 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언급이 네.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FSD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댄 아이브스나 캐시 우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FSD의 미래라든가 옵티머스 로봇 이런 부분이 안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적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적어졌는지 뭐 빅데이터로 분석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요 며칠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가 자꾸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아까 말한 그 전자의 부분에다가 또 스페이스X가 갑자기 엉뚱하게 나온 건 또 아니에요. 처음에는 엉뚱하게 여기졌었죠. 쟤는 무슨 사람인가? 도대체 화성을 간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가? 화성에 40만을 이주시킨다는데 저기는 물도 없고 뭐 어떻게 산다는 건지 뭐 중금속이라던가 뭐 이런 노출돼 가지고 병이 들 것 같은데 왜 저기를 간다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 저번에 IPO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집게로 잡아서 재사용하는 부분. 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잖아요. 제가 그 뭐 주방 얘기했었나 제가? 주방에서 뭐 집게로 잡는데도 떨어뜨리는 네, 사람 주방 허다하다고. 예. 근데 그 로켓을 잡는 것 자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사용 로켓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 1, 팔콘 9, 팔콘 헤비 이렇게 지금 시리즈가 발사가 되면서 재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로켓 발사 비용이 옛날에 60년대, 65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내려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발사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이 이제 실현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트럼프가 전력하고 인공지능 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이라든가 루빈 칩은 절대 안 줄 것이고 H200도 안 준다고 했다가 뭐 이제 조금 풀었지만 젠슨왕이 계속 얘기한 대로 트럼프가 그 전력하고 AI 칩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에서 미국이 주도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샤라웃한 거죠. 그걸 앨런 머스크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송해요. 또 이게 살짝 눌려버렸네요. 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전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바닷물에 담그잖아요.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앨런 머스크는 우주에다 보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주에다가 보내면은 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력 문제 이게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태양광을 무제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마련을 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무제한으로 네. 쓸 수 있대요. 그리고 냉각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님비 현상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쵸. 언론에 나오잖아요. 전자파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싫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우주에는 생물체가 없잖아요. 반대할 주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기 화성이나 이런 데는 지역 선도 안 그어져 있거든요. 땅이 없어요. 먼저 가서 차지하면 내 맘이거든요.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주 데이터 센터에 지금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이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인데 그게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사업성을 검토할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 IPO도 지금 진행이 되게 되고요.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이 스타링크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집게로 집는 거 그 두 개가 가치가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스타링크는 이제 이 전부 다 현지화가 되기 시작했고 사업화가 서비스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진짜 우주 데이터 센터를 향한 이 발걸음이 뭔가 현실화된다는 지금 생각에 요 스페이스X의 언급이 있지 않았나. 아까 말한 뭐 테슬라의 FSD나 옵티머스 리봇이 부진한 거 이외에도 네. 실제로 스페이스X가 이제 허황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언급량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머스크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데이터 센터가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놀라운 사람이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은 최근 이 테슬라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기차 쪽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예. 제가 얘기 들은 대로 이제는 따지는 사람만 남았지 이걸 막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만약에 안 그런 거라면은 왜 중국 전기차를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 전기차 전시장 많이 들어왔죠. 지금 아파트에도 여러분들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에 뭐 광고 그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매장.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왜 그걸 삽니까? 중국 차 뭐 품질 안 좋고 중국 거에 대한 인식 안 좋잖아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따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반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웃돈을 주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가격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2분기까지 판매한 미국에서 이 차량 대수가 14만 3,535대입니다. 지금 2등 쉐보레부터 포드, 현대, 캐딜락, BMW, 리비안, 닛산 쫙 나가는데 대략적으로 뭐 10위까지 다 더해도 테슬라 한 회사의 판매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일본 회사도 있고 독일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고 이 미국 회사도 있는데도 다 합쳐도 안 돼요. 네, 지금 파란 부분이 테슬라죠. 예. 그렇죠. 파란 부분이 이제 도표로 지금 저렇게 도식화 해놓은 것이고 네.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 그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의 그 테슬라의 그 점유 부분을 보면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를 다 합쳐도 거의 한 10개를 합쳐야 테슬라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미국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왼쪽을 보면은 아까 전에 미국에서 차지하는 그 그림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입니다. 네. 전 세계는 완전 다르죠. 전 세계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가 중국 전기차가 완전히 점유율을 지금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2분기까지 19.9%로 거의 5분의 1입니다. 네. 20%. 네. 그리고 지금 무서운 것이 지리자동차라고 얘네는 비아디보다도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그 매장 계속 아까 광고 나왔다는 거 제가 본 게 그 지리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와가지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024년도 2분기 대비 성장률이 무려 7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가 돌파가 돼버렸어요. 얘네 두 개를 합쳤더니 30%입니다. 엄청나죠? 테슬라는 어떻게 됐죠? 테슬라는 두 자릿수가 깨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예요. 지금 10위 안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마이너스 난 것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7.7%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독일의 폭스바겐에게도 지금 뒤처질 여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2%가 나오면서 네. 6.7%까지 따라붙었거든요. 가깝게 추격을 하고 이 있네요. 상태로 가면 네. 이번 연도 마무리될 때 테슬라가 전 세계 4위 자리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위 자리까지 밀려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SAIC랑 장안 자동차랑은 중국 자동차가 또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자동차를 합치면 아까 보시던 대로 지금 50% 가까운데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FSD의 이슈가 빨리 안 다가오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스페이스 X 얘기 나오고 뭐 그록스리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계속 잘 팔렸다면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포인트로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겠죠.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그렇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깎이고 안 좋다는데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와야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지금 저 부분에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서 점유율을 넓히려면 어떻게 할까요? 테슬라가 파격적으로 뭐 서비스를 10년 무상을 제공한다던가 네. 배터리를 계속 교환해주던가 아니면 가격을 반으로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냐면 영업이익 순이익 단에서 완전히 그렇죠. 나가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처음 전기차 초기처럼 비싸게 럭셔리하게 팔 수가 있느냐?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실망하기가 이릅니다. 일단 새로운 자동차 모멘텀 쪽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운행 테스트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투자자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일일 텐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캐시우드나 댄 아이브스가 지금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첫 번째 이슈들이잖아요. 그다음 옵티머스 로봇이고 FSD가 빨리 지금 도입이 돼서 유료화가 돼야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앞서간 시장을 따라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 CEO가 3주 안에 FSD, 그러니까 FSD는 FSD인데 지금 FSD는 감독관이 옆에 탄 상태에서 FSD 테스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감독관이 없는 FSD 테스트를 3주 안에 한다고 이 지금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착이 돼서 다들 반가워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 X는 테슬라를 굉장히 샤라웃하시는 유명하신 테슬라를 계속 추적하고 테슬라에 대한 그 피드만 계속 올리시는 분이에요. 이 그 미국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테슬라 코노미 돼 있네요. 네, 맞아요. 네. 테슬라 코노미도 여기 막 이 인플루언서는 그 저번에 테슬라 자율주행 뭐 테스트 때도 초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뭐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보니까 네벌 기브업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했던 자료를 또 샤라웃 해가지고 아이언맨 이미지처럼 올려놨네요. 네. 테슬라가 인터뷰에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거나 완전히 무력화돼야지 포기하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도 뭐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사를 여기다가 지금 투영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 FSD인데 그러니까 FSD가 그 발전된 이 자율주행이죠. 그 서비스가 지금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되는 게 이제 포착이 돼서 여러 군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이게 나중에는 뭐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로 활용된다는 얘기도 했고 앨런 네. 머스크가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는 네. 그렇죠. 뭐 집에서 그냥 집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또 활용하면서 그걸 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록3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록을. 근데 그록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인공지능을 더욱더 네. 이 수준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사실 저 핸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뇌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핸들을 떼지 못했어요. 근데 핸들을 떼지 못할 지연정 네. 감독관이라도 없어야 인간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감독관이 없는, 그러니까 운전자를 빼고 감독관이 있으면 좀 우스꽝스럽죠. 사실 옆에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네. 어쨌든 지금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시점에 50개 주에서 테스트가 일어날지 아니면 빨리 웨이모처럼 지금 빨리 그 테스트 이력을 쌓고 유료화를 시켜야 지금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댄 아이브스나 캐시우드가 부르짖는 그 가격이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포착이 된 것이 자동차 쪽 모멘텀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